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 희망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행운의 심리학 마지막 단계인 행운의 수첩 작성하기를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운의 수첩은 자신과 자신의 행운을 부르는 행동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명상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첩의 내용 중에는 질문이나 예제가 많이 나오므로 행운의 수첩용으로 쓸 여백이 많은 노트를 준비해서 메모를 해가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풀어보거나 가장 강하게 공감이 가는 예문은 몇 개 뽑아서 실행도 해보는 것입니다. 행운이 찾아들게 하려면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진솔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운의 수첩 작성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견좁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자신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보는 태도가 왜 생겼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1. 부모님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시며 어떤 분이신가? 세상은 두렵고 부정적인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랐는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가족들은 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가? 2. 어렸을 때 심한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는가? 왜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3. 나에게 늘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꼬리표는 무엇인가? 4. 세상에 대하여 늘 생각하는 부정적인 꼬리표는 무엇인가? 5. 충분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6. 돈과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7.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가? 악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선과 악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못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런 사람의 그림자가 지금도 자기 주변에 있는가? 8. 행운에 대한 불신감이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은데 나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9. 나는 행운을 부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원래 운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10.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미신이 있는가? 13일의 금요일엔 운 나쁜 일이 생긴다고 걱정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미신은 없는가? 11. 머피의 법칙을 믿거나 인용한 적이 있는가? 만약 내가 새롭고 훨씬 낙관적인 법을 만들 수 있다면 무슨 법을 만들고 싶은가? 행운에 대한 자기 암시를 이렇게 바꾸어 보라. 행운의 수첩 왼쪽에는 행운을 가로막는 행동으로 이끄는 소견 좁은 말을 적는다. 예를 들어 행운이 내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다. 난 절대 당첨되지 않아. 근데 뭐하러 복권을 산단 말인가? 또 선보러 나가라고? 절대 안 볼 거야. 나가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나오는데. 내 이마에 어리석은 자란 낙인이 찍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운이 좋아. 행운이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연히 찾아오거나 절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행운을 부르는 말로 왼쪽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적어라. 예를 들어
가끔씩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다. 누군가는 당첨이 되어야 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이번에는 꼭 나가봐야 하는 마지막 선일지도 몰라. 똑똑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해. 나도 똑똑한 여자니까. 행운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니까 상관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운이 좋다면 당연히 나도 운이 좋겠지. 난 행운을 부를 수 있어. 무엇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1.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세상을 위하여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2. 자녀들처럼 어렸을 때 원하던 꿈과 환상은 무엇이었는가? 어린 시절에 염원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3. 당신은 누군가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4.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경제적인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 어떤 일에 크게 웃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가? 6. 당신은 행복할 때 어떤 모습이며 어떤 기분이 드는가? 가장 근사했던 날을 회상해보고 이런 날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적어보라. 7. 무엇에 가장 감사하는가? 이런 것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그것을 갖고 있는가? 8. 배우자나 친한 친구는 물론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바람이 있는가? 9.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다면 정말 행복할까? 그 행복은 얼마나 지속될까?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뻔히 알면서도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이 든다면 심경은 복잡해진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편안함은 잠시 보류하고 훨씬 비중 있고 훗날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 그럴 용의가 있는가? 아직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운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인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려면 시련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 보자.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내키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나태함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행운의 수첩에 다음의 문항을 최소 5회 이상 작성하라. 나는 땡땡땡을 원한다. 그러므로 내키지는 않지만 땡땡땡을 한다. 나는 땡땡땡을 원하지만 미루고 있다. 왜냐하면 내키지 않으니까. 이 점이 바로 아직 내가 행운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이다. 자신의 직관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직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의 내용들을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해놓고 잘 살핀다. 직관을 방해하는 내용들이다.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 이것은 너무나도 미약하게 전해져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어. 등등. 그리고 직관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본다.
하루나 일주일이 끝날 때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본다. 이것은 저녁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단순한 생각 같은 것을 적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 대본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내 인생의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해보라. 자신이 직접 줄거리의 개요를 바꿀 수 있다. 3인칭으로 쓰되 아동용 영화라고 제작하라. 옛날에 이런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지만 이렇게 극복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역경에 처해도가 아니라 역경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현재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점을 찾아 10가지 적어보라. 몇 가지 예를 들면 1.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나를 건재하도록 해주는 지력, 힘, 그리고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역경이 생각보다 크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3. 이런 역경을 처음으로 그리고 단 한 번 경험하게 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4. 친구,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을 부르려면 자신의 행운을 가로막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의 질문에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하라. 1. 행운을 불러오기 위하여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2. 나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3. 내가 더욱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전진하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그만두어야 할까?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단호한 결심을 하고 더욱 일에 정진해야 하는 시기인지 아니면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일을 진척시켜야 할 시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 10가지 질문에 답하라. 1.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고수할 필요성은 없을까? 2.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 너무 오래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제때 그만둘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 3.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가? 4. 자신에게 솔직하며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5.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기운을 다 소진시키고 긍정의 결과를 낳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가? 6. 자신과 친한 친구들은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7.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8.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면 대신 무슨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9. 이 일에 계속 집착하면 잃게 되는 점은 무엇인가? 다른 일을 시작했을 때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게 더 가혹할까? 10. 종종 새로운 결과도 없이 같은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가? 질문에 대한 결론이 끈기 있게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결정이라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행운을 부르고 싶다면 죄책감 없이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용당했다거나 지쳤다거나 박탈감이 느껴질 정도로 베푸는 행위는 건전하지 않지만 주는 것을 받지 못하고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성인 군자는 아니다. 받으면 자신이 나약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받을 필요가 있는 만큼 베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내가 행운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1. 당신이 타인의 베품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는 언제인가? 2. 타인의 베품을 거절할 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 3. 받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당신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배제하였는가? 5.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 더욱 편안하고 강한 느낌을 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행운이 당신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에 관심을 돌리면 된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 설령 지금은 불행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 훗날 돌이켜보면 나에게 일어났던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습관화하면 당신은 어디에나 많이 있는 행운을 언제나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행운의 심리학 중에서 행운의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 응용도 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책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